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총선이 이제 2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통합당에 합류했습니다. 오늘도 정의종 경인일보 서울취재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종인 대표 예. 합류한다 하지 않는다. 예, 그런데 깨고 보니까 네. 그동안 물밑에서 예. 접촉이 있었어요. 그런 여러 것 번. 같습니다. 예. 오늘 새벽에 전격적으로 합류하겠다. 네. 또 황교안 대표가 김종인 대표를 직접 찾아갔고요. 삼고초려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종인 대표의 합류가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냐? 예. 또 뭐 반대적인 또 반대 목소리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봅니까? 저는 총선에 유리하다, 중과부적, 쪽수가 많은 게 이기거든요. 선거는요. 뭐 물론 뭐 독이 될 거라는 사람도 있지만은, 근데 이분의 그 내용이 간단치 않습니다. 그 경제 분야에서 통합당이 제일 그 취약점이 경제거든요. 또 수도권이거든요. 그러면 그 수도권 중도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좋은 그 경제 정책을 많이 지금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공천 끝나는 마무리에 경제 정책 좋은 정책들을 발표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결국 그게 수도권 표심을 좀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이에요. 예, 이제 교통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종로 선거에 집중을 하고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이제 전체 선거를 총괄하고요. 예, 이제 공동선대위원장 또 있으니까요, 두 사람이 그 도움을 받아서 하겠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중도층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고, 또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타겟으로 공격하는 데는 김종인 대표가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 번 이제 정치적 과정을 겪었으니까 이제 효과가 좀 반감되지 않느냐는 지적은 물론 있습니다.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 화려합니다. 네, 자, 돌아가 보면요. 과거로 돌아가서. 예, 8년 전에 그러니까 19대 총선이죠. 에는 이제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 당시에 예, 이 총선을 맡았어요. 승리로 이끌었고요. 예. 4년 전에는 문재인 당시 당 대표로부터 삼고초려 요청을 받고 이제는 민주당으로 또 당적을 옮겨서 예. 총선을 치러서 한 석을 이겼습니다. 뭐 도저히 이기기 힘든 선거를 이겨냈어요. 여야를 넘나들면서 총선을 이겨내는 이제 이 능력 때문에 네. 김종인 대표가 가는 곳에 선거는 이긴다. 판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다. 저는 뭐 그래 봅니다. 좀 운도 좀 따른 것 같고, 사실 지난 총선 때 김종인 전 대표가 민주당에 합류할 그 즈음에는 그 민주당이 그렇게 뭐 대안정당으로 그렇게 평가받지는 못했거든요. 예. 사실 그 새누리당의 공천 실패로 반사 이익을 누리는 그런 상황이었죠. 결과적으로 김종인 전 대표가 당에 들어가서 쇄신 공천을 하고 총선 승리를 이끌었지 않습니까? 예. 참 운도 좋고 또 판도 읽을 줄 아는 그런 분으로 생각합니다. 여야를 넘나들면서 총선 승리, 2012년에는 대선 승리까지 쭉 이어졌어요. 그것도 놀랍지만 또 하나 짚어야 될 부분이 이 양반이 가는 곳마다 의견이 맞지 않아서 또 나왔어요. 예. 2012년에는 박근혜 정부가 이제 들어섰죠. 그렇죠. 들어서고 난 다음에는 이 양반의 이제 이거 자기가 내세우는 상표가 경제민주화 아닙니까? 경제민주화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집니다. 예. 소위 재벌 개혁 부분에 있어서. 예. 그래서 안 좋은 사이로 예. 나옵니다. 나와서 4년 뒤에는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비판을 하죠. 예. 그러면서 민주당으로 가서 이제 총선의 승리를 이끕니다. 예. 자, 이번에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져요. 예. 4년 전에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당시 대표와 손을 잡고 예. 경제민주화로 총선 승리로 이끌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 이 김종인 대표가 합류를 하면서 예. 첫 일성이 문재인 정부는 실패했다. 예.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정권을 마치기 힘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그 경제 실정 부분을 집중 부각을 했어요. 예. 다시 데자뷰 되는 느낌입니다. 예. 이번에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데 가장 적임자다라고 이제 상징성이 있는 게 이제 이 부분입니다. 예. 그 정책 면에서 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분이 여야를 넘나들면서 자기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인 경제 민주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이 논란으로 뭐 섭섭함이 쌓여서 뭐 박차고 나왔다고 뭐 그런 보도도 많습니다만은 저는 1차적으로 그 이분에 대한 그 예우가 좀 달랐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정부 때는 그 뭐랄까 박근혜 정부를 에워싸고 있는 참모들의 그 인해 장막에 가려서 이분에 대한 좀 뭐랄까 그 어른으로서의 그 예우를 섭섭하게 한 게 섭섭한 게 많았죠. 많아가지고 좀 가슴에 많이 좀 맺힌 게 많은 것 같고 또 문재인 정부는 또 그거보다는 이 정책에 대해서 아마 그 자기가 추구하는 정책에 반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데 대해서 좀 섭섭함이 쌓였다 뭐 이렇게 저는 좀 보고 맞고요. 있죠. 2016년도 문재인 대표 민주당과 손을 잡고 했을 때는 예. 자기가 직접 비례대표를 받아서 국회의원이 됩니다. 됐죠. 예. 되죠. 채 1년도 지나기 전에 이제 정권도 그거 했고요. 채 1년도 지나기 그때는 정권을 잡기 전이죠. 소위 친문 의원들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예. 이제 사실은 찍어내기죠. 예. 사실 자기로서는 배신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직도 던지고 나옵니다. 똑같이 이제 자기가 도와서 정권 또는 총선에 이겨놓고는 이제 자기는 쫓겨나오는 이런 모양인데 이번에 다시 또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칼을 내미는 이런 형국인데 뭐 이 양반이 보는 정치 판세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심판 이번에는 통합당이 이길 성산이 있다 이런 전망을 해요. 예. 그 부분도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 이제 이 그럼. 정치 현장에 나오면 예. 이분이 고집도 세고요. 사실은 자신감이죠. 뭐, 그런 그럼요. 거. 예. 그다음에 국민에게 던지는 메시지도 강렬하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사심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 이 양반이 이저 스펙도 화려해요. 화려합니다. 예. 정리해 보면은 그 할아버지인 김병로 선생이요. 예. 독립운동가고 예. 할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랐다고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품에서 컸다고 예, 그러죠. 예, 예. 초대 대법원장까지 예. 했고요. 자신도 그 뭐 박근혜 보건복지부 장관도 아니 했고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실제로 그 서강대 네. 교수를 하다가 예. 이제 그 보건 사회부죠. 그 당시에는 예. 보사부 장관을 네, 뭐 경제수석도 했고요. 예, 경제수. 또 87년 헌법에서 경제민주화를 처음으로 넣은 예. 상징성도 갖고 있고요. 하여튼 그 좀 화려한 어떤 경력 예, 지금 지적 안 하셨는데 예, 그 우리 70년대 산업화 어떤 그를 일군 토대가 경제개발 5개년이지 않습니까? 그게도 관여를 거기에도 했죠. 이분이 이제 그 공무원 생활하면서 직접 관여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 그 경제의 틀을 예. 국가 운영에 있어서 경제의 틀을 처음부터 그 자기가 몸담고 만들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분야에 대한 어떤 뭐랄까 전문성이나 그 해박한 그런 지식이 지금까지도 그를 추종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딱정하게 깨뚫고 있다.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아까 그 헌법 개정할 때 그 경제민주화 조항 109조의 그 법안 대안을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또한 경제개발 5개년 이후에 그 경제민주화 그게 지금까지 우리 얘기되고 있고 그 틀에서 경제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분이 참여하면 또 어떤 화두를 들고 나올지 한번 지켜볼 그러니까 대목이죠. 코로나 선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번 벚꽃이 선거가 코로나 선거로 되어 있는데 네. 김종인 이제 대표가 가입을 하면서 예. 경제 실정에 대한 부분으로 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예.
또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라고 하는 뭐 관측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김종인 대표의 경력을 보면요, 가장 놀라운 게 비례대표 의원만 5번을 했습니다. 참 대단한 남들은 분이. 한 번 하기도 한번 하기도 힘들다는 어려운데. 걸 예. 5번을 해서 예. 참 눈길을 끌고요. 예. 또 하나는 이분이 왜 자꾸 제 생각에는 들어갔다 다시 또 나오게 되고 어떤 정치 집단에 하는 걸 보면 이분은 역시 중도거든요. 예. 우리 한국 정치는 사실은 양당 체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극명한 양당 체제 아래서 이분의 역할은 한정적이었다. 예. 선거 때는 필요하지만 평소에는 부담스러운 존재다. 부담스러운 존재죠.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자신감이고 사심이 없으니까 자기가 추진하는 정책이라든지 뭐 정치를 끌고 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분이고, 아마 이 양반 머릿속에는 이 우리나라의 경제 틀을 자기가 원하는 과거에 해왔던 그런 어떤 아직 뭐랄까 그런 생각들이 항상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우리 경제 모멘텀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그 현실이 못 따라오니까 자 있을 그 존재의 가치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현실에 적응 못하고 비례대표 하다가 뭐 나가고 또 뭐 찾으면은 또 한번 그래 뭐 쏘가도 한번 해보자 뭐 해가 또 들어가서 또 해보는 겁니다. 근데 뭐 지난 민주당에서도 또 비례대표 하다가 그만두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선거의 제왕 또 킹메이커라고 불리는데 킹메이커라면 우리 과거에 예. 허주 김윤환 의원이 생각이 나요. 예. 허주도 노태우 대통령, YS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회창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다가 팽당하는 팽당했죠. 조금은 달라요. 허주 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권 쪽에서 움직였는데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는 여야를 넘나드는 또 경제 쪽이 또 전문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허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의 달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의 영역에서 그때 킹메이커로 이제 협상과 예, 또 협상 물밑 그런 뭐 그 대가죠. 그 어떤 그런 정치적 영역에서는 뭐 진짜 뭐 누구도 그분의 그 어떤 능력을 의심할 분이 없고 또 이분은 경제에서는 또 그렇다고 해서 정치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정치도 아시고. 김종인 대표의 통합당 합류가 네. 이 20일 남은 총선 판도를 어떻게 뒤흔들지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 인사드리고 또 얘기 계속하죠. 뭐 예. 정치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